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드디어 지윤테크의 크레인2가 국내에 정식으로 입고가 되고 그리고 출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크레인2의 양산형을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크레인2가 한 번 정도 연기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레인2를 기다려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크레인2의 양산형, 이 양산형과 프로토타입이 어떤 부분 바뀌었는지 그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윤테크 같은 경우는 항상 단점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해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인2 같은 경우도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도 몇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해외 유튜버 페이스북에도 단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단점들을 지윤테크도 인식을 하고 수렴을 해서 이와 같은 더욱더 완벽한 크레인2의 양산형을 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제가 한번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외형입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만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우선 여기 보시면은 팔로우 포커스, 팔로우 포커스 같은 경우도 양산형과 이 프로토타입의 인쇄가 조금은 다릅니다. 숫자가 써져 있죠.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은 미니 삼각대가 있습니다. 미니 삼각대에도 지윤테크 로고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케이블 박스가 종이 박스에서 세미 하드 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디자인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외형적인 부분은 첫 번째 바로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지윤테크 프로토타입의 카메라 플레이트 그리고 양산형의 플레이트입니다. 딱 보셔도 훨씬 더 길어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한번 분리해 볼게요. 우선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트를 뒤쪽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양산형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를 앞쪽으로 제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크레인2의 플레이트, 양산형, 프로토타입 차이가 나죠. 훨씬 더 양산형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플레이트가 길어졌을까? 제 생각에는 이 크레인2 같은 경우는 지윤테크에서도 캐논 5D Mark III, Mark IV, 그 다음에 알파 7 시리즈, GH5, NX1 이와 같은 DSLR과 미러리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FS5, 그 다음에 C100, C100 Mark II, C200 이와 같은 중형급 시네마 캠코더까지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캠코더에 맞춰서 이 플레이트가 조금 더 길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FS5라던가 몇몇 카메라를 장착할 때 조금 불편하고 짧은 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시네마 캠코더를 조금 더 최적화해서 장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플레이트와 또 연관이 되는데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앞쪽에 렌즈 서포터를 장착하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본체에. 그렇지만 이 크레인2 양산형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트 자체에 렌즈 서포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렌즈를 거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인2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장착된 상태에서 뒤쪽으로 플레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이 뒷부분에 카메라가 항상 걸려서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양산형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장착된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서 쥐가 걸릴 일이 없겠죠. 훨씬 더 편하게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가 크레인2의 프로토타입과 지금 출시 중인 양산형의 차이점이에요. 디자인적인. 자, 그럼 이제부터는 디자인이 아닌 실질적인 성능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레인2의 양산형이 성능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크레인2에는 OD-MK3나 또는 OD-MK4 그리고 삼성 NX1이 아닌 소니의 AX10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니 AX100을 장착한 이유는 소니의 캠코더와 미러리스 카메라의 전동 줌 렌즈를 운용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와 캠코더 같은 경우는 멀티 단자에다가 여기에 있는 소니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팔로우 포커스를 움직여서 줌인 줌아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산형 같은 경우는 이 전동 줌 렌즈의 컨트롤이 여기에 있는 팔로우 포커스가 아닌 여기에 있는 휠의 좌우를 누르는 방식으로 전동 줌 렌즈의 컨트롤이 바뀌었어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렇게 컨트롤 휠의 좌우를 누르니까 AX100의 전동 줌 렌즈가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양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손으로 운용을 하거나 두 손으로 운용을 할 때도 굳이 전동 줌 렌즈를 움직이기 위해서 한 손을 옆에 있는 팔로우 포커스에 거치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엄지손가락, 한 손만으로, 엄지손가락만으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하다.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엄지손가락만으로 운용이 가능하게 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캠코더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컨트롤이 여기 있는 팔로우 포커스가 아닌 여기 있는 휠의 좌우를 누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유쾌한 생각 사이트의 크레인2 상세 페이지에도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와 같은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 또는 캠코더를 여기에 있는 크레인2와 전동 줌, 그 다음에 녹화 해제 이와 같은 부분은 카메라의 바디 그리고 또 펌웨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AX100, AX700, AXP55와 같은 카메라를 테스트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크레인2와 소니 캠코더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고려하실 때는 한번 내방을 하셔서 테스트를 해보고 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운용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크레인2의 프로토타입과 양산형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 그 다음에 플레이트, 그리고 소니, 전동 줌 렌즈의 컨트롤 이와 같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캐논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인2가 국내에 정식으로 입고가 됐고 그리고 출고가 되었고 언제든지 유쾌한 생각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은 내방을 하시면 이 크레인2를 여러분들의 카메라와 렌즈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크레인2의 프로토타입과 양산형의 비교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